국민 여러분,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윤석열입니다. 저는 정치의 최종 목표가 모든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데 있다고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 경제는 세계 10위권 규모로 성장했지만 그만큼 국민이 행복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앞만 보고 달려온 결과 불공평의 문제가 커졌습니다. 이로 인한 사회 갈등과 인기 영합 정치가 국민들을 불안하게 해왔습니다. 저는 보다 공정하고 보다 공평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청년과 어르신이 행복한 사회, 근로자가 행복한 사회, 남성과 여성, 여성과 남성이 모두 행복한 사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한 국민 행복 시대를 열겠습니다. 국민 행복 시대는 일자리로부터 시작됩니다. 일자리야말로 최고의 복지입니다.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습니다. 세대별, 계층별, 지역별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펴겠습니다. 저는 경제 운영 방식을 새롭게 혁신하고자 합니다. 규모만 키우는 성장 경제에서 성장과 함께 국민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는 행복 경제로 혁신하겠습니다. 정부 주도 일자리가 아니라 민간 주도 일자리입니다. 세금 투입 일자리가 아니라 기업 투자 일자리입니다. 이렇게 성장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2배로 키우겠습니다. 좋은 일자리가 2배 이상 창출되도록 모든 정책을 융합해 나가겠습니다. 행복경제는 낙오되거나 소외되는 국민이 없는 경제입니다. 성장의 과실이 일자리와 복지를 통해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게 하겠습니다. 행복경제를 위한 6가지 약속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일자리 창출 분야입니다. 이에 관해서는 첫째, 융합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신산업 생태계를 조성하여 창의형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겠습니다. 오송오창의 바이오 BT 기술을 시작으로 대덕의 정보통신 기술, 나노 기술, 에너지 기술, 세종의 스마트 행정, 익산의 식품 기술에 이르기까지 중원 신산업 벨트를 조성하여 연구 개발과 스타트업 중심의 최첨단 클러스터로 키우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모든 규제를 혁파하고 특히 디지털 헬스케어 등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신산업 분야 규제 혁신을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벤처기업으로 우수한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벤처기업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를 현행 3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높이는 등 각종 유인책을 확대하겠습니다. 또 민간 투자의 마중물로 모태펀드 투자액을 2배 이상 확대하고 청년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급속히 변화하는 산업 수요에 맞춰 20대, 30대를 위해서 대학을 창업 기지화하겠습니다. 30대, 40대를 위해서는 원격 근무 스마트워크를 확산하고 사내 벤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겠습니다. 40대, 50대를 위해서는 디지털 역량 배가 교육으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원 신산업 벨트와 인근 대학과 연구소를 청년 창업 기지로 적극 활용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셋째,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쑥쑥 성장하는 스케일업을 적극 지원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강소기업 도약을 위해 꼭 필요한 신산업 전환 전용 장기 금융 지원, 데스밸리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R&D 지원, 투자 세액 공제 확대, 맞춤형 혁신 전문 인력의 공급 등을 강화하겠습니다. 중견기업에게도 통합 투자 세액 공제, 연구 개발비 세액 공제 등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세제 혜택을 계속 부여해서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을 해소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 분야입니다. 성장의 온기가 골고루 퍼지도록 두툼하고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첫째, 취약계층의 삶은 국가가 확실하게 책임지겠습니다. 무차별 현금 뿌리기가 아니라 어려운 계층부터 우선 지원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생계급여를 확대하겠습니다. 아동, 노인, 장애인에 대한 추가 급여를 통해 가장 어려운 계층의 삶부터 보듬어 가겠습니다. 둘째,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빈곤에 빠지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분들의 소득을 실질적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세제의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완화하고 급여율을 개선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액을 결정할 때 근로 및 사업 등과 같은 별도 소득에 대한 공제를 현재 30%에서 50%까지 확대하여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급여의 결정 기준을 좀 낮춰서 더 많은 급여가 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를 국민안심지원제도로 확대 개편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코로나19로 취약계층뿐 아니라 중산층과 서민까지 위기를 느끼는 비상시국입니다. 그동안 취약계층만 이용할 수 있던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코로나로 어려워진 모든 국민이 신청 가능한 국민안심지원제도로 확대 개편하겠습니다. 가구주 사망, 실직, 이혼, 질병과 같은 위기를 맞아 생계가 어려워지면 누구나 신속하고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 윤석열, 사회, 경제 모든 분야에 문제만 지적하는 논평가 대통령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복이 하루하루 높아지는 나라, 그 나라를 국민 여러분과 함께 윤석열이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네. 질문에 대한 답변은 후보님뿐만 아니라 여기에 오늘 계속하신 본부장님들께서도 좀 추가적으로 해주실 수 있습니다. 네, 질문 받겠습니다. 네, 한 분당 하나만 좀 심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좀 미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정리신문 이종훈입니다. 네. 다른 게 아니라 보통 양질의 일자리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대기업이나 국가도의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말을 하는데 그 양질의 일자리에서 그 관련 부분이 안 나와서 여기에 대한 그런 없으십니까? 일단 양질의 일자리는요, 통상 주 근무 시간을 뭐 알바라든가 이런 식의 그 짧은 것이 아니고 주 근무 시간이
36시간 이상인 거, 그리고 지속 가능한 거. 뭐 아무리 비정규직이라 하더라도 상당 기간 근무할 수 있는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소득이 높은 이 세 가지를 양질의 일자리라고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는 뭐 통상 나쁜 일자리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질문해 주시죠. 입니다. 청년 일자리 문제가 10주년 전부터 끊임없이 제기는 됐는데 여전히 해결이 된 것 같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근본적인 일자리 문제 원인이 뭐라고 보고 이런 정책을 만드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래서 이번 정책에서 이것의 경제적인 문제 해결 키포인트가 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년 일자리가 지금 청년들의 한 25% 정도가 사실 체감 실업자라고 이제 하고 있는데요. 청년 일자리 문제가 이렇게 심각해진 것은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저성장이 원인입니다. 그리고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그 다음이고요. 그래서 이 성장을 빼놓고는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논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일자리가 난다 하더라도 기업에서 새로운 고용을 좀 쓰려고 해도 거기에 그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이런 뭐 디지털 인재라든가 이런 스마트형 첨단 기술을 습득한 그런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데 그게 매칭이 안 돼가지고 일자리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성장 정책, 또 기업이 커가는 과정에서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작은 기업이든 기업이 커가는 과정에서 일자리가 생겨나고, 또 청년들이 다른 세대보다 경쟁력이 있는 바로 이 디지털 분야에 대해서 정부가 좀 교육 제도 개선을 통해서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맞춤형 인재를 공급하고, 그리고 여기 그동안 말씀드린 것이 이런 성장 정책을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것이 청년 일자리를 해결하는데 가장 우선되는 기반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해주시죠. 사실상 첫 공식 공약 발표인데요. 공약의 근간을 국민 행복 시대에 두신 것으로 읽기도 합니다. 이번 선거 캠페인의 슬로건이 혹시 국민 행복 시대를 뽑으신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하나 더 드릴게요. 네. 그리고 며칠 전에 광주를 찾은 자리에서 AI 산업 발전을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었는데, 신산업 벨트에서 빠진 게 좀 의외이긴 한데요. 투트랙으로 푸시겠다는 건지 아니면 빠진 배경이나 이런 것 좀. 이거는 지금 오늘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중원 또 신산업 벨트는 중원 신산업 벨트대로, 그리고 또 광주 이런 호남이나 또 영남이나 이런 쪽은 제가 그동안 말씀도 드렸고, 또 앞으로도 어떤 새로운 산업 벨트를 구축을 해서, 이게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관련 분야끼리 클러스터로 연결이 돼야 될 뿐 아니라 또 지역으로도 연결이 좀 되어 있어야 서로 시너지 효과가 나기 때문에 오늘은 지금 여기까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빠진 것이 아니고요. 네. 국민 행복 시대를 혹시 이번 선거 캠페인의 슬로건을 뽑으신 거죠? 일단은 저희는 뭐 경제가 여러 가지 성장과 이런 복지의 무슨 공정한 선순환이라는 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결국은 그 목표가 저희는 행복 경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아마 이 말이 이 용어가 많이 나올 것입니다. 네. 하나만 제가 더 하고 이제 일정 때문에. 네. 잠시만요. 이거 먼저 하셔서 김남균 기자님. 서울경제 김남균입니다. 네. 오늘 사실 공약 발표가 아니라 기조 발표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선대위 별도별 후보께서 처음으로 참석하셔서 네. 발표하는 자리인데, 이전에 뭐 대학을 창업 기재하겠다라든가 사회공제로 강화하겠다 이런 것들은 경선 때부터 계속 강조하셨던 말들이고요.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후보 당선되시고 2달이 거의 다 되어가는데 공약들의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공약 속도감이 떨어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직접 공약 발표를 한 게 오늘이 처음이 아니고
경선 때부터 여러 차례 이제 해왔고요. 공약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대학을 창업기지화한다라고 할 때 거기에 대한 더 구체적인 말씀은 우리 이제 정책총괄본부장과 우리 전문가 우리 교수님들께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고 오늘 제가 이 말씀드린 거는 이 공약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이것이 이제 공약집으로 나오게 될 때에는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들어갈 것입니다. 예, 저는 그럼 요 정도. 이 정도로 하고 네. 또 오늘 자세한 거는 좀 더. 공약